우리가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과 그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은 별개이다. 만약 영상의 내용이 내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세상에 조금이나마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돈이 들지 않는 기부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 하이킹입니다. 여러분은 꿈을 이루기 위해 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재능? 행운? 아니면 기회? 아마 순간적으로 머리를 스쳐가는 단어들이 막 떠오르실 거예요. 오늘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과학적이고 역사적 사실들을 통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참고할 책은 그릿이라는 책인데요. 워낙에 유명한 책이라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미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복귀하신다는 마음으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 책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책의 저자 안젤라 더크워스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도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선망하는 세계적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에 입사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모든 부분에서 남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엘리트 코스만 밟아왔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그러한 엄청난 커리어를 뒤로한 채 교사로 전향하였습니다. 그녀는 그때의 일을 회상하며 컨설팅 업무는 그녀가 잠시 둘러온 길일 뿐, 교사가 된 이후에 비로소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온 듯한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년간 교직에서 수많은 아이들을 지도하며 재능이 성취를 좌우하는 것이 아닌 노력의 결실에 대해 흥미를 갖고 이번엔 교직을 떠나게 됩니다. 교직을 떠난 그녀는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심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곳에서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긍정심리학과 성격심리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릿이란 그녀가 처음 제시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릿은 주로 끈기와 인내를 의미하는 일반적인 단어였으나 그녀는 그릿을 심리학적 개념으로 재정의하고 체계화하였습니다.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그릿은 두 가지 주요 요소로 구성됩니다. 1. 열정. 장기적인 목표를 향한 지속적인 관심과 열정. 2. 끈기. 목표 달성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는 능력. 초기 심리학자들도 이러한 인간의 의지와 노력을 강조한 인물들이 있는데요. 알프레드 아들러나 윌리엄 제임스 같은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념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황농문 박사님께서 몰입이라는 저서에서 끈기 있게 문제에 대해 파고들고 생각하는 몰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묻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꿈을 이루거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쯤 되면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눈치채셨겠죠? 오늘 참고할 책인 그릿에서 저자는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그릿을 가지고 있으며 그릿은 바로 열정과 끈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만나고 이야기를 나눠본 분야에 상관없이 대단히 성공한 사람들은 굳건한 결의를 보였으며 이는 두 가지 특성으로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대단히 회복력이 강하고 근면했으며, 둘째, 자신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매우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결단력이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갈 방향도 알고 있었으며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열정과 결합된 끈기였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헐리우드 스타 윌 스미스는 성공에 대해 끝까지 해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는 연예인으로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비결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남들과 확실히 다른 점이 있다면 런닝머신 위에서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뿐입니다. 나와 함께 런닝머신에 올라간다면 그 사람이 먼저 기권하거나 내가 죽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문화적 차이로 인해 비유가 선뜻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죽을지언정 한 번 시작한 일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본인의 성공 비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재능과 기술은 두각을 나타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 무언가를 해내고 싶은 사람들이 크게 오해하는 개념들 중에 하나입니다. 재능은 선천적으로 타고나지만 기술은 무수히 많은 시간 동안 다듬을 때만 향상됩니다. 또한 아이작 뉴턴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먹고 자는 것도 있고 심지어는 그 문제를 풀 때까지 몇 개월에서 몇 년간 같은 생각만 끈질기게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스티브 잡스 또한 열정과 끈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는 애플을 창업하기 이전 아타리라고 하는 게임 회사에서 일할 때 실제로 자신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일에 쏟기 위해 사무실 구석에서 잠을 청하며 일을 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보통 일주일에 80에서 100시간씩 일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일주일에 100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주말도 없이 매일 14시간 이상씩 일해야지만 달성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심지어 사업에 위기가 찾아오면 그는 일주일에 120시간씩 일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곧 일주일 내내 먹고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일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라밸을 중요시하는 요즘 세상에 위에서 이야기 드린 사람들은 시대에 역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는 듯한 모습인데요. 물론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을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저 또한 요즘 젊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의미의 워라밸이라는 이야기를 참 싫어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중 신영준 박사님이 계신데 그분도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하는 목표를 이루려면 9 to 6가 아니라 6 to 9으로 살아야 한다고요. 이처럼 자기 분야에서 정점을 찍은 사람들은 대부분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저 정도로 성공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그럼 저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야? 저런 건 저런 사람들이나 가능했지 일반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해?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많은 분들이 성공한 사람들은 다들 재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하실 겁니다. 위에 열거한 저 사람들도 대부분 천재이거나 엄청난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이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책에서 저자는 우리가 재능이라는 권위에 모두 굴복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재능 신화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렇다고 재능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재능을 타고났다면 분명 축복받은 일이지만 재능만으로 목표를 달성한다거나 재능이 없어 꿈을 이룰 수 없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버드대 학사, 옥스퍼드대 석사, 펜실베니아대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천재들의 상이라고 일컬어지는 메가더상까지 수상한 그녀 또한 어릴 적 영재반에 배정될 정도로 똑똑하지는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미 수많은 사례들을 접하며 영재나 천재 소리를 듣던 아이들이 모두 다 성공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운동이나 연예계만 보더라도 어릴 적에 천재 소리 듣던 아이들이 커가면서 자취를 감춘다거나 커서도 천재의 커리어를 이어나가지만 마지막 결과가 좋지 않아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많이 봐왔습니다. 결국 아무리 신이 주신 재능을 타고났다고 하더라도
그 재능을 열정으로 발전시키고 그 열정을 장기간 꾸준한 끈기로 이어나가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손흥민 선수가 과연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의 천재성으로 지금의 자리에 올랐을까요? 김연아 선수는 연습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재능을 타고나서 집에 누워있다 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획득할 수 있었을까요? 책에서는 승부욕이 강한 수영 선수들을 연구한 논문 저자의 말을 인용했는데요. 최상급 기량은 사실 수십 개의 작은 기술 및 동작 하나하나를 배우거나 우연히 깨치고 주의 깊은 연습을 통해 습관으로 만들고 전체 동작으로 종합해서 나온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부분 동작들 중에서 비범하거나 초인적인 동작은 하나도 없으며 정확하게 실행된 동작들이 합해져 탁월한 기량이 나올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수년간, 수천 시간 동안 연습을 했고 그 모든 연습 시간에 수많은 구성 동작들을 다듬은 결과가 한 번의 결정 없는 경기로 집약돼 나온 것이죠. 그러면서 논문의 저자는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모두가 마이클 펠프스가 될 수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훈련으로도 어쩔 수 없는 신체 구조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혹자는 그게 바로 재능 아니냐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요. 그 논문의 저자도 아무리 그래도 수많은 연습으로 탁월한 기량이 전부 설명이 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신비로움과 마법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미련을 버리지 못하죠. 위대한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완전한 것에 대해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묻지 않는다. 대신 우리는 마치 그것이 마법에 의해 땅에서 솟아난 것처럼 현재의 사실만을 즐긴다. 아무도 예술가의 작품 속에서 그것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을 보지 못한다. 그 편이 나은 점도 있다. 작품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보게 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반응이 다소 시들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우리의 허영심과 자기애가 천재 숭배를 조장한다. 왜냐하면 천재를 마법적인 존재로 생각한다면 우리 자신과 비교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와 경쟁할 필요가 없어진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수능 만점자를 인터뷰한 영상에서 학교 공부와 교과서로만 공부했다는 학생의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의 반응이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뭔가 대단한 비결이 있을 것 같고 그 비결을 알면 나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수많은 성공한 인물들과 이를 연구한 사람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금껏 재능 하나만으로 성공을 이루고 끝까지 성과를 유지한 인물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는 황농문 박사님의 저서인 몰입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저자가 SBS와 함께 진행한 프로젝트에서 미분의 개념을 전혀 모르는 초등학생이 60시간 만에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대해 전혀 개념이 없는 초등학생들이 수십 시간에 걸쳐 생각한 끝에 그들만의 방식으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해하고 새로운 정의를 내놓았다고 합니다. 투자의 세계에도 이런 격언이 있죠. 엉덩이 무거운 놈이 돈 번다.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사이언스지에 기고한 글 중에 이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개인은 자기 한계에 훨씬 못 미치는 삶을 산다. 인간은 다양한 능력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이를 활용하지 못한다. 최대치 이하의 열의를 보이고 최고치 이하로 행동한다. 책에서 저자는 세계적인 작가 존 어빙의 사례를 다루는데요. 그는 미국 문학계에서 가장 뛰어난 이야기꾼이라 칭송받으며 지금까지 10권이 넘는 소설을 썼는데 대부분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절반은 영화로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내셔널 북 어워드를 수상했으며 아카데미 각본상도 수상한 세계적인 작가이죠. 이러한 존 어빙은 재능형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습작 시기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무엇보다 원고를 전부 뜯어 고쳤어요. 재능의 부족을 심각하게 느끼기 시작했죠. 그는 고등학교 때 영어 과목에서 C-를 받았으며 대학 입학에 필요한 세트 시험에서 언어 영역 점수는 하위 3분의 1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졸업 학점이 모자라 고등학교를 1년 더 다녀야 했으며 선생님들은 그를 게으르고 멍청한 학생으로 여겼다고 회상합니다. 심지어 그는 심한 난독증이 있어 남들은 1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 읽기 과제를 본인은 2-3시간 이상 시간을 할애해야 했다고 합니다. 읽고 쓰기가 쉽지 않았던 까닭에 그는 어떤 일을 아주 잘 하려면 능력 이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고, 거듭해서 하다 보면 타고난 재능이 없는 일도 제2의 천성처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는 10번째 소설을 출간한 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작가로서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은 고쳐쓰기입니다. 저는 소설이든 각본이든 초고를 완성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원고를 수정합니다. 어빙은 매일매일 노력한 끝에 역사상 가장 문장력이 좋고 다작하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노력. 노력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노력이란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해 애를 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노력이 재능을 기량으로 발전시켜주는 동시에 기량이 결실로 이어지게 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죠. 많은 이들이 시작했던 일을 너무 빨리, 너무 자주 그만두는 듯하다. 어느 날 하루 기울이는 노력보다는 다음 날, 그 다음 날도 눈을 뜨면 러닝머신 위에 올라갈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저자는 그릿에 대해 이렇게도 정의를 합니다. 매우 관심이 있어서 계속 고수할 용의가 있는 일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는 거지만 그냥 사랑에 빠지면 안 되고 사랑을 지속시켜 나가야 한다. 즉, 열정에도 끈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책에서 우리의 뼈를 강타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많은 사람에게 열정은 열중이나 집착과 동의어이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과 면담하면서 성공의 조건을 물어봤을 때 그들이 언급한 열의는 다른 종류였다. 그들의 발언에서는 열정의 강도보다 시간이 흘러도 한결같은 열정의 지속성이 자주 언급됐다. 중요한 점은 열의는 흔히 볼 수 있지만 지속적인 열의는 드물다는 것이다. 저는 물론이고 시청자분들도 이 부분에서 느끼는 점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장황하게 성공이나 꿈의 영역이 아닌 생활 속에서의 작은 부분만 살펴보더라도 우리는 너무나도 양은 냄비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이 되면 많은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금연, 금주를 다짐하며 독서, 공부 등 수많은 목표를 향해 결의에 차서 포부를 외칩니다. 그러나 현실은 작심삼일에 그치고 말죠.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바로 명확한 목표, 강력한 동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막연하게 새해가 밝았으니까 정도의 마음가짐으론 바프록터가 이야기하는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꾸기에는 턱없이 동력이 부족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인생 철학이 있나요? 이게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 속으로라도 짧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오늘 또는 올해 처리하고 싶은 일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이루려는 일을 묻고 있는 겁니다.
미식축구 NFL 시애틀 시호크스 팀의 코치인 피트 캐럴은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명확하게 서술된 철학은 궤도를 유지할 수 있는 지침과 범위를 제공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은 목표를 위계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노트와 연필을 준비하셔서 한번 목표를 직접 세워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목표를 3단계로 구분지어 제일 위에는 상위 수준, 중간은 중간 수준, 제일 밑에는 하위 수준으로 나누는 겁니다. 저를 기준으로 예를 들면 상위 수준의 목표는 바로 행복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이죠. 그리고 중간 수준의 목표는 경제적 자유 달성, 건강 유지, 화목한 가정이 올 수 있겠네요. 행복을 이루기 위한 중간 목표가 바로 경제, 건강, 화목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중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위 수준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경제적 자유의 하위 수준 목표는 유튜브 업로드, 투자 공부하기, 하루 2시간 이상 독서가 되겠고요. 건강 유지하기의 하위 수준 목표는 하루 1시간 자전거 타기, 하루 한 끼 건강한 식단으로 식사하기가 되겠네요. 화목한 가정의 하위 수준 목표는 하루 30분 이상 아이들과 몸으로 놀아주기, 설거지는 내가 하기로 정했습니다. 목표가 상위로 올라갈수록 추상적인 목표가 되고요. 하위로 내려올수록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또는 행동이 되는 거죠. 최상위 목표는 더 이상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목적인 것이죠. 일부 심리학자들은 최상위 목표를 궁극적 관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목표를 써보라고 하면 중간 수준의 목표를 씁니다. 부자 되기, 건강하게 살기 등. 하지만 이는 최상위 목표는 아닙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울 때는 항상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셔야 합니다. 왜 부자가 되고 싶은지, 왜 건강해지고 싶은지. 그리고 목표를 적을 때 너무 많은 목표를 적으시면 안 됩니다. 이전 영상인 퓨처셀프에서도 저자가 언급했던 대로 목표는 최대한 3개를 넘지 않는 선이 좋다고 합니다. 너무 목표가 많아지면 노력이 분산되어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인데요. 그리돼서 저자 또한 워렌 버핏의 예를 들며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목표를 25개를 적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목표 5개에만 동그라미를 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0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신경을 분산시키고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고 더 중요한 목표에서 시선을 앗아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목표에 대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더 강조하고 있는데요. 상위 목표는 잉크로 쓰더라도 하위 목표는 연필로 써야 한다. 그래서 때에 따라 수정하거나 혹은 전부 지우고 새로운 하위 목표를 대신 쓸 수 있어야 한다. 하위 목표를 포기하는 행동은 용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때로는 꼭 필요하다. 원래 설정했던 하위 목표는 이를 대체할 수 있고 실현 가능성이 더 높은 목표가 나타나면 포기해야만 한다. 하지만 상위 수준의 목표일수록 이를 고수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또한 퓨처셀프에서도 정확하게 같은 내용으로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회적 환경이 변하고 우리의 지식이나 개인적인 상황도 변화하기 때문에 하위 목표는 언제나 유연성 있게 변화할 줄 알고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최상위 목표는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최상위 목표가 바뀐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근간을 바꾸겠다는 이야기와 같고 대단한 성과를 이뤄낸 사람들 대부분은 인생에서 최상위 목표만큼은 절대 타협하거나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재능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재능이란 의도적으로 기를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우리 중 일부는 유전적으로 재능을 타고나지만 우리의 직관과 달리 재능이 전적으로 유전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며 특정 기술을 발전시키는 속도는 경험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합니다. 체스 국제 마스터, 태극권 푸시엔즈 세계 챔피언, 브라질리언 주짓수 블랙벨트를 획득한 조시 웨이츠키는 그에 져서 배움의 기술에서 실패에 투자라는 주장을 하는데요. 그는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전혀 연관이 없는 수많은 종목에서 세계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을 의도적으로 자신을 어려운 상황에 몰아넣으며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 적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극단적인 의도적 연습을 꼽습니다. 그리돼서 저자는 풀린 효과와 사회적 승수 효과를 예로 들며 조시 웨이츠킨과 비슷한 의견을 제시하는데요. 풀린 효과는 인류의 IQ가 시간이 지나 세대를 거듭할수록 점점 상승하는 현상을 연구한 내용인데, 이에 대한 내용은 책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책에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풀린 효과를 주장한 뉴질랜드의 심리학자 제임스 풀린은 농구와 텔레비전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지난 세기 동안 농구가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졌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텔레비전에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텔레비전이 보급되면서 많은 아이들이 텔레비전에서 농구를 접하며 선수들이 구사하는 기술들을 아이들도 시도하게 되었고, 기술이 향상된 아이마다 본의 아니게 함께 겨뤘던 아이들의 학습 환경을 향상시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대목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농구 실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중 하나가 기술 수준이 약간 더 높은 아이들과 시합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전반적인 수준이 어린아이부터 점점 높아졌기 때문에 결국 현대 농구의 수준도 예전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위 내용들에서 확인했듯 재능과 기술은 의도적으로 나를 불리한 상황에 몰아넣음으로써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반대급부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시종일관 목표를 달성하고 꿈을 이루는 데에는 재능이 없어도 크게 상관은 없다. 대신 확고한 목표에 대한 열정과 그 열정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끈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능이라고 하는 부분도 타고나는 부분도 있지만 후천적인 노력 여하에 따라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릿이 장착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오늘은 목표를 이루어 성공으로 가는 데 필요한 덕목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릿을 본문으로 열정과 끈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그릿을 기를 수 있는지에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지식과 잠재력을 탐험하고 발견하는 여정, 마인드 하이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